그렇지만 또 야놀자가 어쨌든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실적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스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계속 후속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니콘 기업이자 물밑에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 야놀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야놀자가 지난 상반기에 어떤 경영 실적을 거뒀는지를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놀자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야놀자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또 이야기를 하실 건지. 예, 뭐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최근 야놀자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야놀자가 미국 상장한다 어쩐다 굉장히 얘기가 많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게 그 야놀자가 인터파크 커머스를 큐텐에다 팔았잖아요. 예. 근데 그 매각 대금을 지금 거의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도마 위에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경영 실적 일단 어떤가, 그리고 향후 과제 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또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2024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부터 쫙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예. 2024년도 반기 실적이랑 2023년도 반기 실적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야놀자의 2024년도 반기 매출이 4,350억 원, 영업이익이 309억 원입니다. 전년도인 2023년의 반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2023년도에는 3,220억 원이었으니까 꽤 매출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2023년도 반기에는 284억 원 적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은 호실적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할 것 같고요. 야놀자의 사업 부문이 크게 플랫폼, 클라우드, 그리고 인터파크 트리플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 부분부터 보죠.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본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제일 크죠. 일단 플랫폼 부문 매출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야놀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담겨 있고요. 예약 수수료, 광고 사입 등이 포함이 예, 됩니다. 사입, 예. 예약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이죠. 그리고 업체들의 이제 모바일 서비스상의 특정 구자를 비용 객세 받고 판매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2024년도 반기에 이 플랫폼 사업 부문 실적이 어땠는지 그래프로 전반적인 느낌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반기에 이제 수수료 부문 고 매출은 1,793억 원, 영업이익은 23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반기 매출은 이제 1,697억 원, 영업이익이 128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은 꽤나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거의 연단위 실적으로 봐도 이 플랫폼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세는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플랫폼으로 약간 맞습니다. 야놀자를 네네. 이렇게 키워낸 거니까 성장세는 이제 그리 크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야놀자 매출을 탄탄하게 이쪽 부분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부분을 좀 살펴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야놀자가 최근에는 회사의 자원, 인력, 시간, 비용 그런 것들을 이 부분에 되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 부문은 야놀자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은 숙박시설의 운영 주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B2B 수익을 가리키는데요. 예. 이제 한마디로 숙박업체들이 되게 필요한 솔루션들이 많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 제공해 주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고요. 숙박 관리 솔루션, 디스트리뷰션 솔루션, CRM 광고 솔루션, 가격 최적화 솔루션 등이 포함이 됩니다.
2023년도 반기에는 매출이 591억 원, 영업 손실이 150억 원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1,245억 원, 영업이익 231억 원으로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나온 감사 보고서에서도 클라우드 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 반기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부문 사업이 굉장히 궤도에 올랐다, 이런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021년도에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를 하면서 2022년부터 반영된 매출 부문이고요. 인터파크의 투어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매출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4년부터 야놀자 매출의 상당 부분은 견인한 사업 부문인데요. 2024년도 반기 매출이 1,458억 원, 영업이익이 9억 원입니다. 뭐 사실 영업이익률은 높은 편은 절대 아닌데 예. 그래도 2023년도 반기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1,056억 원인데 이제 1,458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200억 원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9억 원이지만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 전환된 게 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선방을 했죠. 방금 보니까 이 3개 사업 부문 모두 뭐 호실적을 좀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상장이 아니고 약간 미국 나스닥으로 좀 가겠다는 네. 그런 야심을 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약간 미국 나스닥에 좀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거둔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외 해외 국가들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매출이 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좀 해외 매출도 좀 약간 유의미한 뭐 변화가 있었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야놀자의 반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글로벌 매출입니다. 일단 야놀자의 2024년도 반기의 글로벌 매출이 2023년도 반기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일단 2023년도에는 2분기 글로벌 매출이 52억 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 2분기 글로벌 매출이 523억 원으로 굉장히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반기 실적으로 봐도 2023년도 반기에는 141억 원, 2024년도 반기에는 829억 원으로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커지겠죠. 예. 2023년도에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9%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뭐 글로벌 매출에서도 뭐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단기간에 글로벌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뭐 배경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이 늘어나서 그래요. 예. 그 야놀자가 클라우드 부문 사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쓰는 회사였습니다. 뭐 글로벌 B2B 디스트리뷰션 솔루션 기업인 고 글로벌 트래블 이런 데 인수를 하고 또 여러 솔루션들을 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부문의 과거 3년간 실적이에요. 2022년까지만 해도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으나 예. 2023년도 3분기부터 매출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야놀자의 반기 실적 여러모로 호재다, 이거 인정. 그리고 글로벌 사업의 중심도 이제 클라우드 부문이 본격적인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약간 국내 스타트업들 뭐 네. 유니콘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야놀자만 놓고 보면은 야놀자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지난 상반기에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야놀자가 마냥 그 막 좋아하고 있거나 뭐 안주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야놀자의 그 경영 상황을 약간 위협하는 그런 적지 않은 요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미수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놀자가 2023년 4월에 이제 Q10에다가 인터파크 커머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매각 대금 1,871억 원 중에서 1,600억 원이 넘는 거, 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아직 Q10으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못 봤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2023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대금에 대해서 야놀자가 Q10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다는 항목이 나와요. 담보 설정 금액은 한 2,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TMF부터 시작해서 네. 큐텐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지금 큐텐한테서 이 1,600억 원을 현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지금 큐텐 그룹의 사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야놀자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도 하나 났는데요. 야놀자가 한마디로 돈을 받는 대신에 담보를 실행을 해서 큐텐의 물류자 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이대주주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놀자에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냐고. 근데 이제 결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다. 요런 답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미 나온 기사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1,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떼일 처지에 놓였으니까 네.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이게 1,600억 원을 못 받게 되면은 재무제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최악의 경우에 이제 큐텐으로부터 미수금을 아예 못 받으면 대손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바로 가는데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엄청 크리티컬하냐, 야놀자를 뒤흔들 정도로 크리티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가로 현금이 유출되는 게 일단 아니고 또 사실 야놀자가 재무 상태가 꽤 안정적인 편에 속하기도 해서요. 엄청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악재는 악재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야놀자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좀 따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미국 나스닥 상장과 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야놀자의 최대 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업 가치 거품이라는 꼬리표를 그렇죠. 떼는 겁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상장이 사실 유력하잖아요. 예. 근데 늘 나오는 얘기가 유력하다기보다는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근데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이런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 야놀자의 미국 상장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1년부터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야놀자에 물어보면 정해진 거 없다라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물어봤는데 항상 답변할 게 없다 이런 멘트만 주세요. 근데 어쨌든 2024년도 6월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상장 주관사로 이미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를 선정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또 2024년도 2월에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100% 출자 법인인 야놀자 US LLC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나스닥 상장 박차 가겠다는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사실 야놀자가 소프트뱅크한테 투자 받았을 때부터 미국 상장을 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그렇죠. 거는 어느 정도 그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엑시트를 할 거라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쿠팡도 그랬고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로 소프트뱅크가 야놀자의 지분 중에서 25%를 확보를 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수진 창업자의 지분은 이제 지금 재무제표에 나온 거는 16% 남짓인데 네. 가족분들이랑 특수관계인까지 이렇게 좀 포함을 하면은 한 40% 정도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수진 창업자가 최대 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받았던 내역을 기준으로 역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기업 가치가 한 9조 3,460억 원, 정말 10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받기 전에 2019년에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야놀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021년에 기업 가치 10조가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2년 만에 10배가 뛰냐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실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으려면 수익성이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이제 야놀자의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는 이제 590억 원, 2022년도에는 138억 원, 2023년도에는 17억 원 이렇게 계속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기업 가치 이거 맞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2024년도에는 반기만 딱 보면 해외 사업 급격히 성장했고 수익성 개선될 가능성 굉장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기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1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매출의 비중 더 늘려야 되고요. 수익성도 더 화끈하게 늘려줘야 하는
높여줘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뭐 에비타의 몇 배, 네네. 뭐 영업이익의 몇 배, 예. 뭐 그런 거 계산하면은 근데 2021년에 그 590억 원이었는데 예. 10조는 거는 네, 그 사실 좀 영업이익의 한 대충 한 170배 정도로 지금 기업 가치 책정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내가 만약 인수를 했어요. 제가 만약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영업이 그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 갖고 이걸 다 환수하려고 하면은 17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아 물론 에비타로 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네, 너무 120년 걸릴 거예요. 에비타로 해도. 야 그러면 뭐 이거는 막 맞아요. 제 증손자 정도에 됐어요. 이제 분전. 아 이거 좀 사실 1조도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맞습니다. 산식을 이용을 하면은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뼈 때리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 내에 어떻게 100% 해결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가능성이라도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요. 네.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확신이라도 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10조면은 근데 그 거의 웬만한 상위 코스피 상장사 야누자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아니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계산했었는데 네네. 제가 마침 기사 쓸 일이 있었고 네네. 신세계 그룹하고 신세계 이마트 그룹하고 롯데하고 롯데 그 쇼핑 쪽 있잖아요. 네네. 그 현대백화점하고 그거 시총을 다 합쳐도 그게 한 6조 나오거든요. 전국에 뭐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그 땅 부자잖아요. 제가 뭐 네네. 예전에 유통 관련 기사가 쓸 게 있었고 한번 네. 계산해봤더니 그게 막 5조 후반 6조인데 지금 야놀자가 지금 10조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네. 한번 좀 약간 이렇게 네. 뭐랄까 아무튼 뭐 계속 하시죠 뭐. 네. 제가 뭐 야놀자 투자한거 다니고 야놀자 고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놀자 내부에서 고민은 많을 테고 막 이거저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2024년 8월 30일 방송 기준으로도 진짜 얼마 안 된 시기인데 야놀자가 회사 분할 결정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야놀자 플랫폼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주식회사 야놀자 플랫폼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또 올해 안으로는 분할 신설 회사인 야놀자 플랫폼하고 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인터파크 트리플하고 이제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지금 미국 상장을 염두를 하고 사업체를 어떻게든 키우고 조정하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야놀자도 분명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왜냐 선표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세계 이마트 그룹하고 롯데 쇼핑하고 그 현대백화점 이 세 개 다 상장사인데 얘네 세 군데 다 합쳐봐야 한 6조 정도가 돼요. 6조.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그 최대 그 식음료 그 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컴포즈 커피 인수한데 거기도 시총이 6조 정도예요. 6조. 그런데 지금 막 그 야놀자가 10조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귀를 의심. 아니 그 맥주가 이렇게 치면은 맥주는 여기 있고 거품이 이 정도 있다고 혹자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 그 코로나 시기 당시에 그런 약간 광기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광기의 시대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아니 같고. 그 광기 패닉 붕괴라고 굉장히 그 금융업계에서 유명한 고전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막 그 튤립 튤립 폭등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쵸. 금융위기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 근데 뭐 저희가 근데 일단은 지켜봐야죠. 아직까지는 야놀자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갖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이야 자기 돈 갖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결과적으로 약간 뚝까팬 느낌이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또 야놀자가 어쨌든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실적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스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계속 후속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지사 세용지마라고 그렇게 높은 가치로 거액을 투자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보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 손실을 감안해야만 그 엑시트도 할 수 있고 IPO도 할 수 있고 추가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투자자들이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원숭이가
여기 그 약간 그 병에 도토리가 있었는데 네. 꽉 이 도토리 빼려고 했는데 네. 그 도토리를 안 넣으니까 못 그 빼다가 손을 계속 쥐고 있으니까.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 그 사냥꾼한테 잡혀가잖아요. 네. 약간 이솝우호에 나오는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준엄한 뭐 자기들이 본인들 신도 아닌데 항상 어떻게 뭐 승리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네. 일단은 야놀자가 그 실적 개선 추세를 이제 계속 잘 해갖고 잘 되는 게 사실 뭐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응원하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네. 많이 창출하고 또 외국 가서 또 국부도 창출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야놀자의 이런 실적 개선 추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방송에서는 그 미국 나스닥 상장을 이제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야놀자의 지난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저희 정지혜 취재팀장님 비롯해갖고 저희 아웃스탠딩의 여러 기자들이 그 야놀자의 그 행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